서울의 어느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곳은 1980년대에 지어진 이후로 크게 개조되지 않아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이 단지는 그리 높지 않은 5층짜리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건물은 낡은 외관으로 인해 황량한 분위기를 풍긴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곤 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대학생인 진이는 시험 기간을 맞아 집에서 밤을 새우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이 아파트에 가족들과 함께 이사 온 지 1년 남짓되었고 그동안 심상치 않은 소문들을 많이도 들었지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 저녁 11시쯤 진이는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하얀 소리를 듣게 되었다. 희미하게 들리는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TV나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소리에 점차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열어보았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그 소리는 더욱 분명하게 들려왔다. 건물 뒤쪽에 있는 작은 공원 쪽에서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진이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공원으로 향하는 길은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어 어두웠고 바람 소리와 함께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다. 공원에 도착하자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러나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소리는 어딘가 가까운 곳에서 나는 것 같았지만 누구 하나 보이지 않았다. 순간 진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 순간 등을 크게 울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길고 무거운 물체를 끌고 가는 소리처럼 들렸고 작은 진이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핸드폰 손전등을 켜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산책로 한가운데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앞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상자는 땅에 깊은 자국을 남긴 채 여인의 발 앞에 멈춰 있었다. 진이는 당황의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손전등을 비추자 여인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진이를 바라보았다. 순간 진이는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여인의 얼굴은 왠지 모를 슬픔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여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그걸 보았느냐? 진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인 채 그녀는 무작정 뒤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문을 잠그고 침대에 몸을 숨겼다. 그 후로도 며칠간 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공원에서 만난 여인과 나무 상자의 기억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아파트 단지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오래전 이곳 공원에서 비극적인 사고로 생을 마감한 소녀가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그 소녀가 자신의 유품을 묻은 장소를 지키기 위해 나타난 것이라고 수군댔다. 진이는 그제서야 여인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가 본 나무 상자는 아마도 그 소녀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던 것일까? 진이는 두려움에 다시는 그 공원을 찾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로 그 소문은 점점 사라져갔고 아파트 단지는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다. 그러나 진이는 가끔씩 밤중에 공원 쪽을 바라볼 때마다 그날 밤에 소름 끼치는 기억이 떠오르곤 했다.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조용히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돌아갔다. 하지만 진이는 알고 있었다. 결국 그 시간이 지난 자리에 진정한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 외곽에 위치한 낡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 하나가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김민수는 최근에 이 아파트 앞으로 이사온 30대 직장인이다. 새로운 집에 적응하던 중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의 고요하고 기이한 분위기에 이끌려 자주 그 앞을 지나다녔다. 아파트는 이미 여러 세월을 견딘 듯 낡아 보였고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고독하게 서 있었다. 그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은 그저 철거될 예정이라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몇몇 주민들은 무언가 숨기려는 듯 입을 굳게 다물거나 그곳에 대해선 모르는 게 낫다는 식으로 말끝을 흐렸다. 김민수는 오히려 그런 반응들에 더 호기심이 생겼다. 어느 비오는 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도착한 김민수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그 아파트에 몇몇 불이 켜진 것을 발견했다. 빈집인데 왜 불이 켜져 있지?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선선한 바람에 기분도 심란했고 무엇보다 그 아파트에서 무언가가 그를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신발을 신고 외투를 걸친 후 그는 우산을 쓰고 그 아파트로 걸어갔다. 문은 열려있지 않았지만 외벽의 작은 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칠이 벗겨지고 녹슨 철제 창틀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만 김민수는 개의치 않았다. 몇 층인지 모를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는 발소리가 메아리치는 것을 들었다. 차츰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가운데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드디어 계단 끝에 다다르자 터져나올 것 같은 불빛이 한 층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그 층으로 들어서자 김민수는 그곳이 오래된 사진들로 가득한 방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 각종 가족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었고 그 속에 낯익은 얼굴들이 여러 개 보였다. 그것은 자신이 이사온 동네 주민들의 얼굴이었다. 당황한 김민수는 천천히 사진을 살펴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으며 찍힌 배경은 바로 그 아파트였다. 섬뜩함에 몸이 얼어붙은 김민수는 급히 방에서 나와 아파트를 탈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길을 막은 것은 한 무리의 그림자들이었다. 그 그림자들은 천천히 다가오면서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김민수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너도 우리와 함께 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낯선 것이었으나 동시에 어딘가 익숙했다. 순간 김민수는 그가 들었던 동네 소문을 떠올렸다. 그 아파트에서는 이따금 실종 사건이 발생했었고 관계자들은 모두 이유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김민수는 더욱 두려워졌다. 그때 그의 눈앞이 번쩍이며 아파트의 불빛이 꺼졌다. 그리고 주위의 그림자들도 사라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김민수는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날 이후 김민수는 계속해서 같은 꿈을 꿨다. 그 아파트에서 탈출하지 못한 자신이 그림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꿈을, 그리고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는 매일 조금씩 더 그곳으로 이끌렸다. 왜 그날 자신만이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궁금하면서도 두 번째 방문이 있을 시에 자신보다 더 깊은 무언가에 빠질 것을 두려워했다. 결국 몇 주 후 김민수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단지 이번에는 영원히 그곳에 머무를 각오를 하고서.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한국이 유명한 공포 포럼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다. 제목은 서울 외곽의 기묘한 아파트. 라는 제목이었다. 호기심이 동한 나는 글을 클릭했고 거기에는 한 남자가 경험한 기이한 사건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글쓴이는 서울의 외곽 지역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최근 이사했다고 했다. 월세가 저렴하고 주변 환경도 괜찮아 보여서 큰 고민 없이 계약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사한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날 밤 잠자리에 들려던 글쓴이는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저 위층에서 나는 소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소름이 돋았지만 아무래도 착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잠을 청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그는 아파트 복도에서 헤매고 있었다. 꿈속의 복도는 현실보다 훨씬 더 길고 어두웠으며 끝이 보이지 않았다. 끝없는 복도를 걷던 그때 어디선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무작정 그 소리를 향해 걸어갔다. 다음날 아침 그 꿈이 신경 쓰였지만 글쓴이는 출근 준비에 바빴다. 하지만 퇴근 후 아파트로 돌아오자 악몽 같은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집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낮에 보았던 그 복도가 없었다. 대신 꿈에서 본 것처럼 어둡고 길게 펼쳐진 낯선 복도가 그를 맞이했다. 당황한 그는 급히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폈지만 이는 그의 아파트가 틀림없었다. 용기를 내어 다시 문으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정상적인 복도가 보였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약간의 섬뜩함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그 집에 다녀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며칠 후 그는 복도에서 이상한 낙서를 발견했다. 여기에서 나가 라고 급히 적힌 낙서는 여러 언어로 쓰여 있었고 그 중에는 한국어도 있었다. 겁에 질린 그는 즉시 아파트 관리인에게 갔다. 관리인은 그 말을 듣고는 얼굴이 어두워졌고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관리인은 이 아파트에 대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라는 말과 함께 예전에도 이 아파트에서 기이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이후 그 스니는 이 아파트에 대한 소문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결과 아파트가 지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으며 몇몇 세입자들은 이상한 그림자나 소리를 경험했다고 했다. 특히 이상한 점은 꿈속에서 그가 경험한 길고 어두운 복도를 다른 세입자들도 똑같이 경험했다는 사실이었다. 공포에 질린 그는 이사를 결심했지만 이상하게도 아파트를 나가려 하면 출구가 보이지 않거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끔찍한 경험을 반복했다. 그 스니는 점차 겁에 질려가며 점점 더 초췌해져 갔고 결국 인터넷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고 했다. 글의 마지막에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혹시 알지도 모를 이곳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글을 읽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이 글을 읽는 동안 나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고 순간 내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그 남자의 두려움이 내게도 전해진 듯했다. 그리고 나의 뒤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싸늘한 느낌이 들었다. 물론 그런 건 기분 탓이겠지만 말이다.